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 B, C. 두 분께서는 총선 대비 한국당 정책 방향 고찰의 제목으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총선 대비 공약이 아니라 공략의 방향성에 대해서 영등포 과학 강명구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대현TV 김대현이고요. 자, 우리 옆에 계신 강명구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딸딸딸 세 딸아이의 아빠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강명구입니다. 자, 우리 강명구 위원장은 그 지역을 아주 샅샅이 훑는 걸로 그렇게 유명해서 이른바 자칭 영등포의 머슴이다 이런 별명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새벽 4시 반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영등포 주민들이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 영등포 지역을 보면 우리 영등포 지역은 준공업 지역입니다. 이게 노공장이 많고요. 그다음에 소공인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뭐 아시다시피 요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 문재인 이 좌파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그 경제 파탄, 고용 참사 따지고 보면 청년 실업이 완전히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영등포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키워드를 4개 혹은 5개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요즘 가장 핫한 검찰 권력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탈원전, 그리고 김해 신공항 재검토 문제, 여기에 김정은 블록체인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강 위원장님은 현 정권의 권력 서열 1위라고 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 서열 1위요. 네, 조국 민정수석 아닙니까? 조국 민정수석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즘에 조국 민정수석께서 법무부 장관까지 지금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검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입막음용으로 권력 서열 2인 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생각이 비슷한데 저는 사실은 요즘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현 정권 권력 서열 1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시겠지만 그 어떤 그 권력자도 전직 대통령 2명을 동시에 구속시키거나 혹은 대법원장, 물론 전직입니다만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거나 110명이나 되는 전직 그 고관 대작들을 모두 불러서 조사를 하는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도 아마 전대미문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중에서는 현 정권 권력 서열 1위를 윤석열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평가와 정권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폭주를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검찰 우리 총장 후보자 이 누굽니까? 이분께서는 어쨌든 전임 정권 적폐 청산한다고 대통령, 대법원장 가리지 않고 구속시킨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맞춤형 수사의 총지휘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강압 수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목숨을 끊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소한 건이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적폐 청산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검찰을 장악하는 모양새로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공약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검찰개혁의 싹이 공교롭게도 현 정권에서 다시 자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개혁의 어떤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네. 가질 수 있도록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탈원전으로 했습니다. 우리 강 위원장님은 몇 해 전에 워싱턴 네. DC에서 연수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연수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셨었는데 네. 당시 혹시 전기세를 매달 얼마씩 냈는지 전기세. 기억하십니까? 10만 이상 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추 한 100불 전후로 네. 전기세를 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미국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얼마나 그 전기세와 물세가 비싼지 실감하실 텐데 어쩌면 우리도 지금보다 몇 배의 전기세를 내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탈원전을 한답시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근데 실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탈원전이라는 게 정말 넌센스인 게 마이크 빼고 하실까요? 네, 그래요. 이 넌센스인 게 우리 집 식구한테는 못 먹이는 음식 남보고는 사 먹으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이 정부의 얘기잖아요. 근데 남한테 우리 식구한테는 못 먹이는 음식 남한테 먹으라고 하면 이게 팔리겠습니까? 이 음식이 그게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안 팔리. 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제 수준에서 생각하는 몇 가지 이 문제점이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예, 한 시간이 가지만 많지 않으니까. 이게 뭐 어쨌든 좋은 일자리 없애는 정책이다. 이 탈원전 정책은 왜냐하면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향후 10년 동안 10,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10,000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 정권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권이 아니라 일자리를 일자리 없애는 없애는 정권이 정권이죠. 되는 예.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저도 뭐 제 의견 한번 말해볼까요? 네. 그 작년에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약 1조 6천억 원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는 탈원전 때문에 발전 단가가 더 올라가실 거기 때문에 전기세 인상이 불보듯 뻔하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그 어떤 정권도 탈원전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칠 수 없도록 법적으로 탈원전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법을 만든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마련인데 탈원전만큼은 다시는 그 어떤 정권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자. 이게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 공약 중에 하나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법안에는 물론 그 탈원전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안전성을 보강하는 내용도 물론 담겨야겠죠. 그렇게 되면 탈원전 때문에 뭐 기업이 망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고용이 준다든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네. 가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요즘 그 TK와 PK의 가장 핫한 이슈인데 김해 신공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단체장과 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만나서 합의를 해서 국무총리실로 재검토 권한을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이게 재검토를 한다는 것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여튼 이 정부가 대구, 경북, TK는 표를 못 얻을 거라는 그렇죠.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TK는 버린다는 건가요? 버리는 네. 고립시키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한마디로 PK 지역을 이 표를 구걸하기 위한 일종의 수준 낮은 선심성 공약이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수준 높은 우리 부산 경남 주민들이 호응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의 의석이 10석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예.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민심 위반이 이 문정권의 민심 위반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10석을 뺏어오면 우리 당이 아무래도 제1야당이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선심성 공약을 지금 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에 정부는 그 지방 정부와 함께 이 김해 신공항 건설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정부 예산을 6, 7조 원 가량 투입해서
김해공항을 확장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략적 이슈 선점 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공고한 지지층을 흔들겠다는 나름의 전략으로 지금 다시 이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사실은 이 카드는 뭐 주지하시겠지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밀양이냐 가덕도냐를 두고서는 이 TK와 PK가 아주 그 지역적인 갈등을 크게 겪었던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통합이라든가 지방자치를 내세우는 현 정권에서 다시 이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넌센스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그럼 대안이 있나요? 예컨대 PK에 대한 선물을 줄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래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그 상대의 프레임에 갇혀서 여기서 호적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공격할 것이냐 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대현 위원장하고 이래저래 소주 한잔 먹다가 얘기 나온 우리 부산에다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미국에 있는 자유여신상보다 더 큰 상징성 있는 건물을 세우자 우리. 그게 저 미국 뉴욕에 있는 예, 리버티 뉴욕에. 섬에 있는 예. 거지 않습니까? 거기 그 이순신 동상을 세워서 엘리베이터를 만든 다음에 네. 이순신 동상의 그 모자쯤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대마도가 다 보이게 대마도가 보이게. 이렇게 만들자는 네, 말씀이시죠? 이렇게 예. 만들어서 그거 하는데 6, 7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조금 좀 과한 공약일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이 무조건적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기존과 다른 양상의 대안도 제시하자. 또 더불어서 TK에도 제시하고 더 여력이 된다 그러면 강원도, 또 호남, 또 충청도, 수도권까지 구체적 대안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1분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1분밖에 안 예. 남았습니까? 1분밖에 안 남았으면 저희도 마무리를 해야 될것 OX 같습니다. 퀴즈 한번 할까요? 자, 그 저희는 네 번째 키워드가 이제 김정은인데요. 내년 4월을 목전에 두고 김정은이 방한한다 안 한다. 자, OX 하나 둘 셋. 자,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 O라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이 북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총선용 이벤트로 이 김정은 답방 성사시킬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이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정식으로 김정은을 먼저 초청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초대해서 변화된 발전된 대한민국을 느끼고 동시에 보수 우파 진영과 먼저 대화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다 그러면 북한이 진짜 변했다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북한 이슈라는 것이 그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일 그리고 그 밖에 동맹국들과 우리가 일단 합의가 전제돼야지만 김정은에게 무엇을 줄 수 있거나 혹은 김정은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내년 4월 현 정권에서는 김정은이 오기를 학수고도 하겠지만 실제로 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다만 자유한국당이 먼저 초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과거 우리가 북한 이슈를 가지고 선거 전에 많이 활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선거를 앞두고 북한 이슈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역풍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시간이 짧았는데 위원장님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짧았지만 네. 예, 우리 저 강명구 위원장이 이런 방송 처음인데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대한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고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지속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사실 전부 다 이제 원외 위원장이십니다. 우리 원주우리 위원장님, 또 영등포 가외 위원장님 정말 원외답게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네.